가주에서 일부 소매 업체들의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한인타운의 경우 일부 해당 업소들이 문을 열었지만 아직 많은 업소들은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캘스테이트와 UC 계열 대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줄이기를 위해서 이 케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 전원이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모든 학교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후 장애가 있는 학생 혹은 언어 장벽에 부딪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회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와 연방 세금 납부 기한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 논의와 관련해 의회와 계속 대화하고 있지만 공식 협상은 잠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미국 고용시장에 잔인한 4월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충격과 비교 가능한 유일한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미국의 4월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예견된 것이며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2년 전 문을 연 숲플랜테이션이 FDA 권고를 지키면서 식당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다고 밝혔습니다. 25살 흑인 청년을 총격 살해한 백인 남성들이 74일이 지나서야 수사당국에 체포되면서 그동안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시민체포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우려보다는 덜 나빴던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오늘부터 가주에서 일부 소매 업체들의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한인타운의 경우 일부 해당 업소들이 문을 열었지만 아직 많은 업소들은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임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오는 일요일로 다가온 어머니날을 앞두고 8일부터 옷가게, 꽃집 등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꽃집은 어머니날을 맞아 대목을 누리는 업소이고 영업 특성상 손님과 업주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쉬운 편이어서 타운 내 꽃집들은 많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맡고 있지만 옷집 등의 경우 타운에서는 아직 영업을 시작한 업소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인타운 내 주요 쇼핑몰인 코리아타운 플라자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는 그로소리 마트와 몇몇 필수 업종 상점을 제외하고 아직 문을 연 업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타운에서 옷가게들은 주로 실내 쇼핑몰로 분류된 곳에 있고 아직 건물 측에서도 영업 재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턴길 로데오 갤러리아도 문을 닫아 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타운 내 쇼핑몰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한 옷가게는 8일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지만 옷가게는 손님이 직접 와서 구경하고 옷을 입어봐야 하기 때문에 옷가게 업주들은 커브사이드 픽업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현재로서는 큰 수입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업소가 주로 단골 손님들로 운영되고 있어 원하는 옷을 업주가 골라놓고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영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옷가게의 경우 매장 안에 손님이 들어와 쇼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커브사이드 픽업으로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손님들이 상점 유리창을 통해 진열된 옷들을 구경하고 매장 앞에서 물건을 직접 픽업해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쇼핑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 숨통은 트인 상황입니다. 꽃집은 마더스데이를 목전에 두고 영입 허가가 내려진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꽃가게의 연매출의 절반 이상이 마더스데이로 벌어들이는데 마더스데이를 맞아 행정명령 완화가 시작된 것은 업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일 문을 연 타운 내 꽃집 유니 갤러리아는 상점을 오픈한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매상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예능 같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문을 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한인 업주들은 이번 행정명령 완화는 첫 걸음마를 떼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실제 업소 수익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칼스테이트와 UC 계열 대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긴급 지원금 제공에 나섭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칼스테이트와 UC 계열 대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연방정부가 지난 3월 27일 승인한 부양책 케어스 액트에서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게 배정된 지원금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있는 칼스테이트 학생일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은 캠퍼스별로 그랜트 신청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칼스테이트 플러틴의 경우 $200만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학생 한 명당 $400에서 $9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노스리지는 학생 한 명당 $300에서 $960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더 많은 보조금을 원할 경우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풀타임이냐 파트타임 학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혜 자격에 충족되지 않아도 렌트비와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2,000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서를 구매하기 위한 $200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C 계열 대학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캠퍼스별로 보조 금액과 지급 날짜와 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의 학생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UC 얼바인의 경우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 학생당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50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그랜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고에 속한 44,000여 명의 학생들이 1인당 $30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조만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32만 854명, 사망자는 7만 8,577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6만 3,783명, 사망자는 2,622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83명이 추가돼 총 3만 29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51명이 추가돼 총 1,468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170명, 행콕파크에 70명, 팍라브레아에 13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697명, 토렌스에 311명, 버뱅크에 291명, 가디나에 177명, 베버리힐스에 116명, 나미라다에 75명, 그리고 세리토스에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해변이 이르면 다음 주 재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재개장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해변가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해변가에서 그룹 모임을 갖는 것 등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해변이 문을 열더라도 대다수 주차장은 여전히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42년 전에 문을 연 숲플랜테이션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합니다. 숲플랜테이션의 본사인 가든 프레시 레스토랑은 FDA의 권고를 지키면서 식당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44개 매장을 포함한 전국 97개 매장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이 4,400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의 등록 유권자 전원이 오는 11월 결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가주가 처음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58개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50%는 뉴욕에서 그리고 32%는 워싱턴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샘플 분석 결과 추정됐습니다. 뉴욕시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이 미국 내 초기 확산의 주요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연구진들의 추적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유전학자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감염자의 여행 이력 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노스 이스턴대 연구진은 당시 뉴욕시에서는 이미 10,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3월 초에 뉴욕시는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상당했고 이는 곧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역의 감염자로부터 2,000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뉴욕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뉴욕시에서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등 미 전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봤습니다. 연구진은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 루이지애나주, 아이다호주, 위스콘신주 등 여러 주에서의 코로나19 샘플을 분석한 결과 뉴욕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부 연안도 캘리포니아주 50%, 워싱턴주 42%, 오리건주 50%, 알래스카주 80%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예일대 보건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네이선 그로우브는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통로였다고 확신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전체 바이러스 확산의 60에서 65%가 뉴욕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이 LA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감염 위험을 상쇄하기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6일 LA 가세트 LA 시장이 일부 비필수 업종의 부분적 영업 재개 허용을 발표하면서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과 관련 종사자들이 오는 11일부터는 공항 시설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LA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LA시에서 모든 외출 시 마스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코로나 봉쇄령 완화 속에 LA시 주민들이 외출 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LA에서는 마켓이나 투고, 픽업을 위한 식당 방문 등 필수 업종 비즈니스 장소에서 고객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코레츠 시의원의 조례안은 이를 길거리를 포함한 외출 시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10년 동안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서 7만 5천 명이 절망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건강 관련 단체인 웰빙 트러스트와 미국 가정의학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고립과 슬픔,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건강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이미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이미 압도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고립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회서비스기관인 아동협회의 제프리 레이놀즈 회장은 사회적 고립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망 요인인 자살과 약물 과다 복용, 과다 음주, 관련 질병 등의 위험으로 사람들을 내몬다며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삶의 만족도는 이 기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고 미래 전망을 낙관하는 이는 2008년 11월 대침체기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모든 학교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후 장애가 있는 학생 혹은 언어 장벽에 부딪힌 가정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칼스테이트와 UC-계열 대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가 경제적으로 커뮤니티 컨설팅 회사 KC 스트레티지스의 주최로 소수계 미디어를 위해 8일 열린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화상에 의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후 장애인 학생을 둔 가정 혹은 언어적 장벽에 부딪힌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후 현재 모든 학교들이 캠퍼스를 폐쇄하고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지만 교육의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언어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어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인 IP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 따라 교육 환경 혹은 방식을 달리해 맞춤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후 특수교육 IP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은 데다 설사 제공한다 해도 원격 수업으로는 테라피가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입니다. 비영리 교육단체 질 롤랜드 디렉터입니다.
every child with a disability who has an IEP still has a right to receive all of their IEP services during school closur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소수계 가정의 경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로컬 교육과에서 효과적인 홈스쿨링을 위한 안내 공문을 보내더라도 영어에 능숙치 못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밝혔습니다. There is state and federal law that protects what it means to have in-language services available and translation available for parents. But it really is very limited and it's kind of like the gold standard, but it is not very implementable.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교육 환경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며 커뮤니티의 권익옹호단체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배움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실업률이 14%대로 치솟았습니다. 백악관 경제참모는 다음 달 실업률이 2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실업자 대부분이 일시 해고된 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면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050만 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14.7%로 폭등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자랑했던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4월 실업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았고 일자리는 대공황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고용지표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선임 보좌관은 4월 실업률이 최악은 아니라면서 벌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state it comes from, we've probably added about another 4 or 5% to the unemployment rate. And so probably the next number will be a little bit higher than this. 5월 실업률이 25%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이후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t's probably going to be best to look at, as you said, the U6. Okay. And so that's at 22%. It'll probably be 25% in the next report. And then hopefully from there, it'll start to head back in the right direction.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 근거는 실업률 조사 과정에 실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일시 해고된 것으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상당수가 일터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라진 일자리들은 곧 되돌아올 것이란 낙관적 주장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우려보다는 덜 나빴다는 평가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미국의 4월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예견된 것이라며 자신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달 새 실업률이 10.3%포인트 오르며 14.7%로 치솟은 것에 대해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며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조차도 이에 대해 나를 비난하진 않는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되돌려 놓는 것이고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경제를 닫았다며 일자리는 아주 곧 되돌아오고 내년에 우리는 경이로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중국과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과 무역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회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조치와 연방 세금 납부 기한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는 이 논의에 정통한 두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앞서 연방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9월 15일이나 12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민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시간을 더 갖게 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백악관은 새로 도입하는 연방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제기되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업의 일부 책임 보호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를 긴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NBC에 백악관은 친성장, 중산층 세금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연방 규제 축소, 무역 및 에너지 정책 등이 경제를 다시 번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백악관이 고려하는 많은 정책 제안의 발표 시점은 미국인의 사업 재개와 업무 복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 논의와 관련해 의회와 계속 대화하고 있지만 공식 협상은 잠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공식적인 협상 진행에 관한 한 우리는 잠시 멈췄다며 이는 최근 실행에 들어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달에 각 주가 경제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지원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살펴보자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커들로 위원장은 자신과 캐비넷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이 전날 약 50명의 하원의원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지금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의회와 비공식 접촉은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망하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추가적인 부양책 협상은 이달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9만 5천 명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 19명을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9만 5천 명의 사람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취한 코로나19 대책에 만족하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망자 전망치는 4월 중순 5만에서 6만 명, 그리고 점차 늘어난 지난 3일 팍스뉴스와 가진 타운홀 행사에선 10만 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만 6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없어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에도 열기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코로나19 발생은 보다 더운 날씨로 인해 4월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해선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는 위대함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해서 보좌하는 파견 군인이 확진된 데 이어 하루 사이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참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전후 최근 대통령과 부통령이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해서 보좌하는 파견 군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건강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 내에서도 보건당국의 지침을 유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we've taken every single precaution to protect the president. The sam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in place. We clean the facility. We social distance. 하지만 하루 만에 이번에는 부통령실 참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과는 최근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is a member of the vice president's team who is positive for coronavirus. We have put in place th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forward to keep this building safe, which means contact tracing.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아이오와 방문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인사 가운데 6명과는 최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인사는 출장에서 제외됐습니다. CNN은 펜스 부통령의 비행 계획이 1시간여 지연되고 일부 인사들이 비행기에 올랐다가 내리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조차 쓰기 싫어하는 미국의 2인자가 그동안 중단했던 외부 일정을 다시 시작하는 와중이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파견 군인에 이어 2인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면서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확진된 확진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매파 핵심 참모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아내로 백악관 웨스트윙 내에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최근 들어 대외 행보를 서서히 재개해 외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의 권력 1, 2인자의 코로나19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펜스 부통령 참모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케일리 맥케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통령 팀에 있는 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일에 가려있던 참모의 구체적 신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KT는 아주 멋진 젊은 여성이고 그녀는 그동안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KT 밀러 펜스 부통령 대변진은 이 밀러 선임 보좌관과 백악관 커플로 두 사람은 지난 2월 화촉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대언론인 담당인 만큼 기자와의 접촉도 잦았으며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자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 참모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MBC 방송은 밀러 대변인이 자신의 양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편 밀러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의 여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지급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 의사소통 및 조율의 완전한 실패로 인해 렘데시비르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병원 일부에 전달되지 못했다고 관련 논의에 대해 알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로 덤터기를 씌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악시오스 매체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제조업체인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1일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이후 필요한 곳에 나눠달라며 60만 회 이상의 복용분을 연방정부에 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2천 회 이상의 복용분이 지난 5일 인디애나와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에 전달된 가운데 상당수의 약품 물량은 코로나19 발병 정도가 덜한 카운티에 전달되는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이라고 악시오스는 부연했습니다. 25살 미국 흑인 청년을 총격 살해한 백인 남성들이 74일이 지나서야 수사당국에 체포되면서 그동안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시민체포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흑인 청년에게 총을 쏜 백인 남성들이 2달여가 넘도록 처벌받지 않은 배경에는 시민체포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체포법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버리에게 총을 쏜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은 사건 당시 알버리가 강도라고 의심해 추격했고 알버리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당국도 백인 부자의 행동이 시민체포법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버리가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무장한 백인 남성이 비무장 상태의 무고한 흑인 청년을 살해했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영상 공개 이틀 만에 맥마이클 부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맥마이클 부자에게 2달여 동안 면죄부를 준 시민체포법은 중세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시대에는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법기관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왕을 돕도록 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시민체포의 전통은 미국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져 현재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40개 주가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시민체포법이 흑인 인종차별과 총기 보유의 역사 등과 맞물리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여 관계를 두고는 여당도 거부할 수 없는 합리적 대안을 내는 야당이 되겠다고 했고 당내 리더십 공백에 대해선 김종인 비대위를 우선해 뒀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자리, 당선인 8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마라톤 토론이 진행됐고 통합당 최다선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인 7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선 일성은 당 재건입니다. 이 1, 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넉 달짜리 임기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할지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것이 되면 김종인 기간을 늘려서 김종인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판사 출신의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특임장관, 당내에선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여당도 거부할 수 없는 합리적 대안을 낼 수 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급하니까 무조건 3차 추경 이건 저희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공수처법은 불완전한 법이죠. 중립적이고 공정한 처장이 올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도와달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인데 정작 미래한국당은 말을 흐리며 독자 생존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찬성이 84.1%, 반대가 15.9%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더불어시민당과의 최종 합당을 완료합니다. 압도적인 총선 승리에 시민당을 별도 원내 교섭단체로 두고 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원칙대로 합당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합당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고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도 일단 빠를수록 좋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통합당과 또 미래한국당에서 그런 식의 꼼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미래한국당은 합당을 서두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1대 국회 미래한국당 의석수는 19석. 한 석만 늘리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의 독자 생존을 경계하며 특단의 대응을 경고한 데 대해선 알아서 할 테니 개입하지 말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폐지하라고 응수했습니다.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존재하는 한 비례정당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이 원내 연대 또는 공동교섭단체 형태로 손잡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정식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당장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압박카드는 21대 원구성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앞세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안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구치소로 풀려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오늘 밤 구치소에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증상의 경중,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충분한 항체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진은 뉴욕시 확진자 1,343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벌여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은 사람만 충분한 항체를 얻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추측보다 희망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항체가 생겼다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진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항체의 양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참가자의 3% 정도만 응급실 혹은 입원실 신세를 진 중증 환자였다는 점입니다. 1,000명이 넘는 대규모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를 분석한 연구는 처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증상이 사라진 뒤 14일이 지나 실시한 첫 항체 검사에서 일부 환자는 항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일주일 이상 지난 뒤 재검사했을 땐 모두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항체 검사의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증상이 사라진 뒤 14일은 항체 형성을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항체 검사의 최적의 시기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적어도 3주 이상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 항체가 생긴 사람은 확실히 면역력을 갖게 되는지, 그 면역력은 얼마나 지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우려보다는 덜 나빴던 데 힘입어 큰 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55.43포인트, 1.91% 상승한 24,331.3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8.61포인트, 1.69% 오른 2,929.8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1.66포인트, 1.58% 오른 9,121.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56%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3.5%, 나스닥은 6% 각각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4월 고용지표와 미중 간 갈등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4.43% 급등했고 산업주도 2.5%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1% 상승한 24.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2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4.68% 오른 30.8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970만 배럴 감산 합의에 이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의 산유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원유 정보기업 베이커 휴이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는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292개로 전주 대비 33개 줄었습니다. 가스 채굴 장비까지 포함하면 총 374개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0.7% 하락한 1,713.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2분기 들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생산을 일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안 리뷰와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본형 에어팟의 약 30%인 300만 개에서 400만 개를 베트남으로 옮겨 생산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아온 중국에서 제조된 애플 기기를 미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물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해 6월 애플이 공급업체들의 생산량의 15에서 30%를 중국에서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인도에서 조립된 아이폰 XR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이미 일부 제품의 생산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8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며칠간 계속된 때이른 폭염은 오늘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 후반대로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2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6도, 57도, 해안 지역 70도,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고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